화이자와 모더나는 메신저 RNA, mRNA 백신이에요. 백신의 메신저 종류. RNA. 네. 예. 하나 더 아스트라제네카는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백신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몸에 오늘 방송 접을까요? 나 너무 어려운데. 우리나라 상황은 좀 어때요? 백신을 좀 확보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뭐 얘기 나왔습니다. 이런 최근에 뭐 언론 우리 기자 브리핑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화이자 뭐 미국에서는 내년에 1억 명분 확보한다는데 우리는 왜 아직까지도 없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건당국이 이제 확보한 게 4,400만 명분, 그러니까 8,800만 회분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일단 확정된 건 아스트라제네카 거거든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1,000만 명분. 이것도 확보 가능했던 게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SK바이오사이언스 국내에서 생산해요. 위탁 생산. 그래요? 사실 이게 빨리 구매를 확정 지을 수 있었던 것도 사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한국에서 만드는데 한국 정부 안 챙겨주겠어? 국산이에요, 그럼? 메이드 인 코리아? 어쨌든. 근데 반면에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사실은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딜을 하는 데서의 시간이 BTS 한번 노래 한번 들려준다 그러면 안 되나? 예, 쓸데없는 소리였습니다. 예. 아, 여기 이런 방송이구나. 그러면은 3천만 명분은 뭔지 잘 모른다는 거죠? 일단 정부가 예상을 하는 게 뭐냐면 그 백신을 공동으로 구매해가지고 배분하는 국제 프로젝트 코백스라고 있어요. 여기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1,000만 명분을 확보하고 나머지 분을 이제 각 기업들이랑 계약을 해가지고 따내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중에 화이자가 1,000만 명분, 그리고 모더나가 1,000만, 그리고 존슨앤존슨이 400이에요. 근데 일단 아스트라제네카만 일단 확정이 돼놓고 그 화이자와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해결하겠다. 어차피 우리는 내년 1분기에 접종을 시작할 거고 볼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4,400만 명 분이라 그러는 게 이미 구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만큼을 구하려고 하는데 네, 확보 계획. 근데 1,000만은 아스트라제네카를 확보를 했고 하나는 저기 뭐 이커머스 공동 구매를 해가지고 1,000만 명 분을 따로 이커머스는 아니구나. 코백스라고. 코백스. 네, 거기서 1,000만 명을 확보하고 화이자 모더나 1,000만씩을 확보를 할 건데 그 부분은 아직 계약이 돼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내년 1분기부터 맞을 거니까 그 전에는 계약을 해내겠다, 뭐 이런 취지네요. 예. 근데 지금 막 언론에서, 해외 언론에서 미국에서 내년 1억 분을 추가 확보를 하고 이러면은 다른 국가에서 추가 확보한다고 난리인데 우리 지금 이 정도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뺏기는 거 아니냐, 확보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이런 걱정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백신에 있어서 중요한 게 지금 중간 최종 결과가 발표됐지만 이제 백신이 임상을 끝낸 거잖아요. 백신에 제일 중요한 게 면역 효과라는 포인트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면역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느냐. 한 번 맞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3개월밖에 안 돼. 이거는 지금 시간이 갈수록 체킹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얼마까지 면역이 6개월, 지금 임상 끝나고 6개월 안 지났잖아요. 이게 6개월까지 면역이 갈지 안 갈지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이라는 게 생겼다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까지 지속되냐. 그러니까 1월 달에는 분명히 항체가 있었는데 6월 달 되니까 없어지더라.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또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비용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은 좀 정부는 신중한 입장인 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다른 영국에서도 지금 12월 9일 날 접종을 시작했고 미국에서 12월 14일 접종을 시작했잖아요. 접종을 받고 실제 우리 현실에서 접종을 했을 때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지 이런 걸 좀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가겠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어차피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좀 조급하게 보기보다는 믿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약간 보도나 이런 할 때 너무 막 빨리 안 하냐, 결과 발표 안 하냐, 이런 데에서 저는 조금 반대거든요. 조금 신중하게 보자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무서우니까 그렇겠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코로나 백신 연구한다는 데들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국내는 또 우리가 또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흥미롭게 좀 지켜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많던 그 코로나를 이렇게 우리의 국뽕으로 한번 극복해보겠다 그랬던 수많은 그 보도자료들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국내에서 국내 업체들이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 백신은 4가지. 4가지. 지금 좋아요. 뭐 식약처에서 허가해준 건 5개인데요. 이거 하나는 그 국제 백신 연구소라고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이노비오라는 회사
랑 개발하고 있는 거가지고 예, 이거를 예. 빼고 진짜 예. 순수 국내 업체들이 개발하고 있는 걸로 보면 네 가지인데 예. 가장 빨랐던 게 제넥신 제넥신. 백신이었어요. DNA 백신인데 이게 6월 1일, 11일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11월 말에 임상 1상 결과가 발표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안 오고 안타깝네요. 이랬는데 12월 초에 제넥신에서 기존의 백신 하던 거에 조금 변경을 해가지고 예. 다시 임상 1상을 하겠다. 그럼 어쨌든 일상 결과는 당장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내일 아닙니다. 내일 발표가 됩니다. 일상 결과가요? 오늘 일상 결과가 발표될 거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예, 또 예. 회사 측에 확인하니까 내일 발표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그리고 원래는 변경을 했는데 바로 나오네요. 아니죠. 변경하기 전 지금 임상 1상은 진행했잖아요. 예, 예. 기존의 백신 약물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다른 지금 기존에 나와 있던 백신과 비교해서 아주 뛰어나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미 백신이나 신약이나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예. 시간 싸움이에요. A라는 똑같은 물질을 먼저 개발을 했잖아요. 예. 같은 물질 뒤에 나오면 그 시장 가치가 없어요. 이미 시장 선점하고 있고 만들고 있으니까. 이 회사 후발주자가 어쨌든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은 뭐 하나라도 나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넥신이 빠르게 방향을 틀어서 조금 더 나은 성능을 낼 수 있는 백신으로 개발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공시를 하고 발표를 했었는데 이게 시장에서 기존에 만들었던 백신이 효과가 없구나. 아니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이렇게 것 같아요. 받아들인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원래는 1월 달에 결과를 공식으로 오픈을 했다고 했었는데 학회 같은 데서 11월 달에. 예. 네, 내년 1월에. 중간 결과 발표하고 뭐 1월에 공식 발표한다고 했었는데 미리 발표를 하는 거죠. 아. 우리가 이게 기존에 만들었던 백신이 효과가 없는 건 아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 내일 결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일단 제넥신이 그래서 내년에 국내 최초로 코로나 백신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일이라 함은 17일을 얘기합니다. 저희가 녹화를 16일 날 하고 있으니까 17일 날 발표가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거 나갔을 때 이미 발표가 됐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유. 지금 사시면 딱 좋은데 안타깝다. 안타깝다. 근데 오늘 보도가 됐어요. 그래? 네. 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제일 앞서가고 있는 건 제넥신이고. 근데 이게 다시 임상 1상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제넥신이 그 계획대로 가면 내년 9월쯤에는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백신이 나올 거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내년 9월. 네, 이거를 물질을 어쨌든 용도 변경을 한 다음에 다시 임상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12월 11일 날인가 임상 승인 받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임상을 하게 되면은 어찌됐든 내년에 힘들지 않겠냐 이런 또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 외에 나오고 있는 게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가 11월 3일? 3일 날 임상 승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아직 첫 환자 투여를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12월 4일에 그다음에 진원생명과학이랑 셀리드가 지금 승인을 받았고 또 유바이로직스 12월 4일이면 한 열흘 된 거네요. 네. 그 유바이로직스가 최근에 임상 신청을 했고요. 신청.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속도라면 내년에 나올 수 있겠냐라는 목소리가 뒷북 치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 다 끝났는데 나오고 뭐 그러는 건 아닌가?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신약 강국이 되기 위해서 도약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글로벌 제약사 같은 경우에는 R&D 임상 비용이나 이런 것만 해도 차이가 너무 나요. 거기 R&D 임상 비용이 우리나라 제약사 연간 매출이야. 뭐 이런 싸움이 안 되는 데서 야 화이자는 만드는데 우리는 왜 못 만드냐라고 할 수가 사실 없어요. 거기는 막 100년 막 이런 된 회사가 제가 보니까 주가는 이미 만들었던데.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오가 주식 시장에서는 빠릅니다. 해외보다 우리나라가 바이오 주식 시장은 더 알아주거든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바이오 업체들이 한국에 오겠다고 하는데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좀 바이오에 대해서 조금 더 핫하긴 한데 시장에서는 어찌됐든 이런 인력이나 R&D, 노하우, 경험이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글로벌 제약사를 쫓아가긴 힘들죠. 그래서 글로벌 제약사는 당연히 6개월 만에 만들 수 있는데 우리 제약사들한테 막 제넥신 이런 제약사는 6개월 만에 만들어라. 이건 사실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요. 그 발치강제를 지금 뭐 유명 유튜버를 만들어라 이런 게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걸. 근데 아까 말씀 주셨던 게 제넥신, 그 진원생명과학, 셀리드, SK 바이오사이언스 여기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최소한 내년에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얘기고. 네. 근데 사실 이게
저는 뭐 그런 생각도 해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꼭 우리나라 백신으로만 퇴치를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그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는 그 과정들은 또 다 노하우로 살아남아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 뭐 어떤 감기가 또 찾아왔을 때 거기에 대한 백신을 또 우리나라가 만들어 갈 수 있는 어떤 뭐 시험 어떤 뭐라 그럴까, 교육 비용, 교육 투자 뭐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좋은 관점입니다. 근데 이게 아까 좀 말씀해 주셨던 게 그 국내로 들어왔을 때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이 들어오면은 국내 시장에서는 이게 유통이 잘 돼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통을 하는데도 분명 필요할 것 같아요. 아스트라제네카가 아까 1,000만이라 그랬는데 모더나 화이자도 한 1,000만에서 2,000만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국내에서는 이제 어떻게 소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최근에 국내 이런 그 치료제나 백신 유통업체들 컨택을 해봤는데요. 이미 거기서는 일단은 저 모더나까지는 지금도 커버할 수 있고, 예. 화이자를 커버하기 위해서 영하 70도 커버하기 위해서 시스템 구축 중이다. 그래서 뭐 내년 1월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예, 업체에서. 그래서 충분히 그 모더나나 화이자가 들어올 때쯤에는 우린 또 이렇게 한 업체라 그러면 또 이게 귀가 쫑긋하잖아. 그렇게 하면 뭐가 은밀해 보이니까 은밀하지 않게 그냥 공개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훨씬 투명한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근데 이 여기 비상장사여가지고. 아, 네. 그럼 됐습니다. 그 예. 저도 상장사로 얘기하죠. 네. 비상장사여가지고 일단 구축은 하고 있어요. 이게 시스템을 봤을 때 어쨌든 사실은 정책보다 빨리 움직이는 게 기업들이기 때문에 예. 이미 뭐 구축을 하고 있고 화이자나 모더나 들어올 때쯤 되면은 사실은 유통에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한 의료 현장에서가 커버 가능하냐 이게 숙제인 것 같고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아까 모더나 화이자 얘기를 많이 해봤으니까 그럼 아스트라제네카가 사실 얘기를 들어보면은 뭔가 좀 좋아요. 가격도 싸고 뭐 이게 그 효과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유통하기도 좀 편하고 뭐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어떤 식의 구도를 좀 예상하고 계세요? 이런 백신의 어떤 경쟁의 구도는? 일단은 모더나랑 화이자가 치고 가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아스트라제네카가 생각외로 중간 결과 발표가 안 좋으면서 조금 주춤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예. 이러면서 존슨앤존슨이 치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경쟁이 모더나와 화이자 경쟁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 경쟁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RNA 메신저 RNA 백신이고 바이오 벡터 백신이기 때문에 예, 예. 사실 비교했을 때 가격 면에서도 존슨앤존슨이랑 아스트라제네카랑 비슷해요. 존슨앤존슨이 원래 6만 명을 대상으로 임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자기 너무 처지는 것 같은 거예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일단 4만 명으로 줄였어요. 이미 확보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1월에 중간 경과를 발표할 수 있고 2월쯤에는 최종 끝낼 수 있고 2월 말에는 FDA 긴급 사용 승인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스트라제네카랑 존슨앤존슨이랑 시기가 비슷해질 수 있어요. 그렇게 치면 비교가 되면 가격 면에서는 일단은 비슷하고 예. 보관도 둘이 비슷해요. 근데 유리한 거는 사실은 면역 효과나 이런 건 비교해야 되지만 예. 접종 면에서 1회 접종이기 때문에 만약에 비슷한 면역 효과 수준이라면 존슨앤존슨이 유리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될 수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이게 참 백신이 그 어떤 4강 구도로 그래도 결과를 내놓고 있다라는 건 굉장히 좀 바람직한 것 같고 이게 이런저런 아쉬운 점이 없진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무기가 이제 생겼고 네. 실제로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이제 반격이 시작됐다라는 건 참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 바이오 출입하시면서 네. 좀 이런 그 1년에 코로나 관련한 1년에 한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좀 소회라 그럴까? 아니면 어떻게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라 그럴까? 아니면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에 대한 어떤 제언이라 그럴까? 뭐 이렇게 좀 해주고 싶은 얘기 좀 있으시면 한 말씀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의외로 코로나라고 하는 같은 변수, 비교 가능한 동일 변수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을 때 의외로 한국이 강하다. 코로나 진단 키트라든지요. 그렇죠. 네. 또 진단 키트 굉장히 소외됐었는데 의외로 빨리 개발하고 보급을 하면서 굉장히 빨리 경쟁력을 보여줬다라는 면이 있고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워낙 더 높은 레벨이기 때문에 이 속도는 저는 굉장히 빠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문제가 너무 시장이나 국민들이 단순 비교를 하는 거죠. 아스트라제네카와 뭐 제넥신. 근데 역량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비교를 해주고 좀 평가를 해주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어찌됐든 정부 차원에서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치료제나 백신 개발하는 데 있어서의 좀 적극적 지원, 관심 이런 부분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산업에 있어서 바이오는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게 주식 투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개개인의 투자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국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정부가 투자를 한다는 게 아니고 이 어떤 국가가 전체가 어디에다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미래잖아요. 주가는 미래를 반영하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은 돈, 이게 국민이든 기관이든 정부가 됐든 어마어마한 돈이 바이오에 투자가 돼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 산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코로나라는 그 상황이 오히려 한층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리고 진단 키트 같은 경우는 정말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의 어떤 경쟁력을 보여준 측면이 있어서 참 잘 흐름대로, 물론 여기서 백신을 진짜 한국이 개발을 해서 전 세계 인류를 구한다면 뭔가 되게 뿌듯했겠지만 꼭 그게 아니더라도 뭐 지금은 중요한 거는 누가 됐든 어느 나라가 됐든 백신을 개발해서 더 많은 사람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하는 것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바이오 얘기는 좀 어려워서 제가 직접 취재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 정희영 기자가 종종 바이오 산업의 재밌는 얘기들 발전에 대해서 많이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의도 약방 한번 초대해 주시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발췌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내 중에 뭐 맞아야 되는 거야? 일단 저라면 화이자인데 일단은 지금 접종을 하고 있으니까 부작용이 있는지 좀 보고, 이게 좀 있으면 이제 면역 지속 시간 이런 것도 발표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 영국 사람도 맞는 거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골라서 맞으면 된다? 오케이. 그렇죠. 1년 후에 우리나라 거 그게 나오면 그걸 어디다 써? 1년이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글로벌 제약사랑 딜을 할 때 제약 주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가 딜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맞아. 그게 우리도 나도 저 자동차 이런 것도 부품 사올 때 국산화 돼 있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막 10배까지 막 차이가 나더라고. 그리고 어찌됐든 지금 바이러스가, 이건 코로나 바이러스 외에도 또 바이러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거든요. 이게 쌓이면 나중에 백신을 만들 때 그 개발 단계가 더 빨라지겠죠. 경험과 노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늦고 뭐 헛된 짓이다 뭐 이렇게까지 몰아가는 거는 사실은 조금 위험하죠. 질문 하나 더. 백신을 전문가는 아닌데 안 맞으면은 어떻게 되나? 지금 눈치 보고 안 맞는다는 사람도 많은데. 그 어쩔 수 없죠. 독감 백신 같은 경우에도 안 맞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실 저도 안 맞았거든요. 저도 안 맞았어요. 전 애가 있어서 이제 이게 아기들 있는 부모들은 이게 부작용이 나는 게 두려워서 딴 면역 체계가 생기면은 우리는 그거 보고 지켜보고 있다가 안 맞는다. 근데 그거는 제가 듣기로는 예를 들면 저런 거 있잖아요. 우리 맨날 QR코드 찍을 때 이게 뭐 백신 맞은 사람입니다 이런 거 표시가 나면 막 못 들어가는 거지. 그 음식집이나 이게 안 맞은 사람. 근데 사실 우리가 백신이라는 거는 이제 다 같이 좀 건강하자고 하는 건데 나는 그냥 안 맞을래요 뭐 이러면은 그 사람이 걸려서 다시 이렇게 위험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정도의 제약은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9시까지 술 먹는 건데 뭐 백신 면역 없는 사람은 너는 집에 가 막 이런 거? 넌 나가.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방역 체계에서도 지금 지자체에서 하려고 하는 게 그런 거 있거든요. 자기네들 시민들 전수 조사를 하겠다. 그다음에 아예 그러면 전수 조사를 해서 여기 백신 있는 사람, 백신이래. 바이러스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구분을 한 다음에 이후에는 유입되는 인구만 별도로 해가지고 자기네들은 관리를 해 나가겠다 이거거든요. 그 충분히 백신도 만약에 확보가 충분히 확보되고 많으면 이렇게 갈 수도 있죠.